일반 전표 입력 달 변경해 주시고요. 저희 일자 입력 잘못되면 시험에서는 점수 0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점수 아예 안 주기 때문에 반드시 전표 처리하는 일자 꼭 정리 잘 하실 것. 자, 5월 3일입니다. 생산직 직원 이생산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퇴직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 자, 우리 퇴직금을 지급하실 땐 결산할 때 미리 만들어 놨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으면 충당부채를 우선적으로 상계 처리하시고, 그리고 퇴직금에 잔액이 남으면 우리 당기 비용 처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 자,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충분하며, 너무 충분하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주는 퇴직금은 400만 원인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이거보다 더 많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확인하고 싶으시면 전체 메뉴에 가시고요. 그리고 결산 재무제표 쪽에 가시고, 그리고 합계잔액 시산표가 있죠. 자, 우리 회계 처리하는 날짜 며칠이다? 5월 3일. 자, 그러면 5월 3일을 입력해서 검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5월 3일을 입력하시고, 우리 누가 봐도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였죠. 그럼 비유동부채까지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정 과목에 가서 보니 나는 현재 대변에 얼마의 잔액이 있다. 1,000만 원의 잔액이 있다. 근데 우리는 종업원이 그만두면 지급하는 퇴직금은 얼마이다? 400만 원. 그러면 여러분 퇴직금 400만 원과 퇴직급여 충당부채 비교해보면 충분한 거 맞죠? 네, 그래서 차변엔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록하고 끝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요건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적유번호 2번을 선택한다라고 주네요. 그러면 요것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이 적유번호 2번을 넣으라는 시험 문제는 없는데 요거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랑 어딜 잠깐 갔다 오시냐면 미리 갔다 올게요. 결산 재무제표라고 하는 쪽에 가주시고요.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쪽에 갑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에 가면 이 프로그램의 좋은 점은 내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결산에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얼마의 퇴직금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추계액에서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지금 장부에 남겨져 있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무엇해서 빼고 추가 설정한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이론 수업할 때 배웠어요. 근데 그 부분을 손으로 계산하지 않고도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결산에 반영하고 전표 추가라는 키를 눌러서 자동으로 회계 처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 기능이 들어져 있습니다. 세무사랑은 이게 개발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A는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기간에 가서 1월부터 12월을 입력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상단에 퇴직 충당이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퇴직 충당. 그럼 지금 보시면 설정정 잔액 부분에 봤더니 우리 기초금액이 얼마가 있다? 우리 제조원가로는 600, 그리고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로는 400. 이게 안 나뉘어 있는 분들은 기초 재무제표 입력할 때 구분 입력하는 거 안 하셨다는 얘기일 거고요. 저희는 구분해서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사용한 게 있으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사용하면 차변에 가서 없어지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부분이 요 단기 감소 자리에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이 단기 감소 자리에 반영하는 키가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할 때 무슨 부분, 적요에 있는 적요 번호를 선택해서 쓰면 여기에 뭐가 된다? 자동 반영이 돼요. 자동 반영. 이거 손으로 입력 못해요, 여러분. 이 자리는 입력이 안 돼요. 우리가 입력하는 건 여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금액이 나오면 여기 결산 반영해서 이 자리에 반영해주고 여기에 전표 추가하면 알아서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만들어지는 프로그램 설정이에요. 이건 설계를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문제는 내가 사용한 금액이 여기 들어와야 이 잔액을 뺄 건데 회계 처리할 때 이 적유번호 2번을 안 쓰면 여기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무슨 실수 많이 하시냐면 본인이 회계 처리할 때 프로그램 특성도 파악 안 하시고 설정값이 안 되어 있고 이 키 개발된 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금액도 안 되는데 이거 왜 만들어놨어? 쓰지도 못하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적유 설정값조차도 이해를 못 하시고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 2번을 만들어드린, 2번을 쓰라고 해드린 건 여기에 자동 반영하는 부분에 키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싶어서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무사랑은 이런 키들이 또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시험은 내면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여러분. 안 낼 거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준 것만 하시면 되고 업무는 꼭 넣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 기능을 쓰고 싶으면. 무슨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기능 안 쓸 건데요.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재무제표 완성엔 문제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창은 이대로 열어놓고 갈 거라서요. 최소화를 시켜놓고 갈게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는 전표 처리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충분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요거 회계 처리하시면 어떻게 될 것이다. 차변에 대변에 갖고 있었던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우선 상계하고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우리 퇴직 관련 소득세 13만 2천 원. 자, 요건 무슨 처리하고요? 예수금 처리하고 자, 그리고 퇴직금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고 했으니 차감 지급액은 보통 예금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차변과 대변 다 정리 끝났죠? 그래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회사에서 직접 주는 퇴직금은 반드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충당부채에 무엇한다? 우선 상계한다. 그리고 부족하면 퇴직급여 비용 처리한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입력하러 가보시죠. 우리 일자는 5월 3일입니다. 자, 차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선택해서 넣어줍니다. 295번이죠. 자, 그리고 제가 적유번호 몇 번 넣어달라고 했어요? 2번. 자, 그럼 하단에 적유에 가보시면 자, 1번은 뭐라고 되어 있다? 퇴직 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상계했다. 근데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자, 2번은 제조예요. 3번은 도급이고요. 자, 우리 분명히 생산 직원 이생산 씨가 그만뒀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초정보 입력할 때 어떻게 넣고 들었어요, 여러분? 제조원가로 600, 판매비와 관리비로 400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넣었죠? 그러면 감소도 그쪽에서 내야 되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구분해 줬습니다. 그럼 몇 번 선택하자? 2번. 그럼 적유번호 2변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차변에 얼마? 400만 원 입력. 자, 같은 날짜 엔터, 대변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254번 예수금을 넣어줍니다. 자, 적유는 따라붙어도 감점 안 하니까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금액은 얼마? 13만 2천 원 입력. 자, 같은 날짜, 같은 변이니 엔터 해주시고 보통 예금 103번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나갔다? 386만 8천 원 통장에서 이체 지급했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2번 적유를 입력하면 자, 우리 아까 최소화 시켰던 누구를 열어보자. 우리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열어주세요. 자, 그럼 요거 열어주시면 저희 아까 퇴직 충당이라는 거 눌렀을 때 여러분 단기 감소가 공란이었던 거 보여드렸어요. 근데 지금 400만 원을 2번 적유를 넣어주면 단기 감소에 자동으로 들어와요. 자, 상단에 조회라는 버튼 좀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퇴직 충당을 선택합니다. 퇴직 충당. 그럼 여러분 여기 단기 감소에 400만 원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나는 원래 전기에서 이월받은 거 600만 원 있었는데 금년도 생산직 직원이 그만두면서 나 퇴직금 지급으로 400만 원 썼어. 그래서 얼마 남겨져 있다? 200만 원 남겨져 있다. 됐을까요? 그게 적요 기능 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여기 마우스 지금 클릭해 보시면 알겠지만 들어가지 않아요. 직접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탭을 쓰고자 한다면 이 아이콘을 쓰고자 한다면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도 적요에 대한 활성키를 알아두셔야 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들은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요런 특징을 또 갖고 있어요. 자, 저희는 요 창은 닫겠습니다. 취소합니다. 자,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은 종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취지 설명 다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5월 4일 넘어갈게요. 자, 액면총액 1000만 원. 자, 지금 1000좌에 우리 만 원이라고 써 있네요. 그럼 곱하면 1000만 원이죠. 자, 그래서 액면총액 1000만 원의 사채를 한 좌당 8,000원에 할인 발행하고요. 납입금은 우리은행 보통 예금 계좌에 예입하다 뜬금없이 갑자기 은행 줬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은행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우리 사채는 항상 무슨 금액으로 회계 처리한다? 액면 금액으로. 그래서
1,000만 원의 금액이 사채의 금액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8,000원의 할인 발행했으니까 우리 2,000원만큼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무슨 부분? 자, 1,000자 곱하기 2,000원 하시면 200만 원인 거죠. 그래서 사채를 할인 발행한 차금은 200만 원이 나온다라고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할 일이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사채 발행비도 없어요. 그러면 발행 금액에서 더 뺄 건 없습니다. 자, 전표 입력하러 가시죠. 날짜는 5월 4일입니다. 자, 어느 변부터 넣을 거냐면 저는 대변이요. 대변에 사채라고 넣겠습니다. 자, 그럼 사채 넣어주시고 엔터 하시면 두자라는 계정 과목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나오죠, 여러분. 자, 그러면 대변에 사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의 금액은 1,000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짜니까 엔터 해주시면 되고요. 차변을 선택합니다. 자, 보통 예금 103번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거래처 우리은행 명기되어 있으니까 우리은행을 넣어줍니다. 우리은행 선택. 그리고 금액은 얼마가 입금되었다? 800만 원 입금됐죠, 여러분? 800만 원 입력. 자, 그리고 같은 날짜이고요. 같은 차변이니까 엔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될 거예요. 저희가 두자만 쳐도 검색이 되잖아요. 근데 사채를 치고 나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채를 치면 계속 사채가 들어와요. 자, 이 프로그램의 맹점이 뭐냐면 한글 두자로 되어 있는 계정 과목이 있으면 무조건 그 계정밖에 검색을 못해요. 왜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마음이 너무 급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찾아야 되는데 사채 치고 검색했는데 계정 과목이 맞게 들어온지 확인하고 그냥 후룩 넘어가시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사채 할자까지 입력을 해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선택할 수 있다. 됐을까요? 자, 292번인가요? 선택해 주시고 우리 금액은 얼마이다? 200만 원. 그래서 요거 실수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세무사랑을 쓴다라고 하면 계정 과목 두자 안 치고요. 그냥 무조건 세자 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편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런 문제점이 또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5월 6일로 넘어갑니다. 자, 당사는 이사회 결의로 신주 10만주. 자, 액면가액 1주당 500원인가요? 네, 1주당 500원. 자, 이 주식을 1주당 900원에 발행.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할인 발행이다, 할증 발행이다? 누가 봐도 할증 발행입니다. 자, 할증 발행이면 우리는 누가 나올 것이다? 주식 발행 초과금. 그쵸?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한다라는 건 기억이 나야 되겠죠. 자, 발행하고 전액 현금으로 납입받아 즉시 기업은행 당좌 예입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종으로 들어온 계좌 쓰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당좌 예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어느 변에요? 차변에. 자, 그리고 자본금은 항상 무엇이다? 액면가에. 그러면 우리 요 금액의 자본금은 10만 주 곱하기 얼마 하시면 우리 500원 하시면 5천만 원인가요? 그래서 자본금은 5천만 원이 되겠네요. 자, 5천만 원짜리 자본금을 900원에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 입금되는 금액은 9천만 원입니다. 자, 9천과 5천의 차이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가 된다? 4천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디에도 장부에 뭐가 있다는 얘기가 없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는 얘기가 없죠. 왜냐면 장부에 자본 조정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 무엇 해야 된다? 우리 할증 발행할 때 우선 상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만다행인 건 회계급수까지는 이 장부를 조회하라고 주거나 장부에 금액이 있다고 주거나 또는 얼마가 있다고 써줘요. 근데 세무부터는 항상 무엇 하셔라? 5월 6일에 합계전액 시산표에 자본 조정 또는 자본 잉여금에 가서 해당되는 금액이 있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는 별도의 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회도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입력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자, 날짜 며칠이에요? 5월 6일입니다. 어느 변부터 넣을까요? 차변. 자, 당좌 예금 102번. 자, 그리고 뜬금없이 뭐라고 줬어요, 여러분? 우리 기업은행 주었으니까 기업은행 입력합니다. 자, 기업은행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죠, 여러분? 우리 9천만 원 들어왔어요.
자, 날짜 동일하니까 엔터. 대변은 4번. 자, 그리고 자본금 넣어주시면 되죠, 여러분. 자본 두 자만 치고 검색하시면 자본금도 보이고 우선주 자본금도 보이죠. 자, 우리 자본금으로 보이는 331번이 보통주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형태. 우선주는 332번으로 넣습니다. 우린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다 보통주예요, 여러분. 그러면 331번 선택해 주시고 액면가액 얼마로 수정한다? 5천만 원으로 수정 입력. 자, 같은 날짜에 같은 병이니까 엔터. 그리고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선택합니다. 341번에 있네요. 자, 그래서 주발초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4천만 원이 됩니다.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자, 우리 그 다음 5월 10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부 직원에 대하여 확정 기여형 DC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우리한테 중요한 키워드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자, 5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 자, 그럼 보통 예금 무엇 하시면 되고요? 감소시켜 주시면 되죠. 그럼 자산의 감소는 어느 변이다? 대변. 그럼 대변은 벌써 결정이 끝났습니다. 그럼 나는 차변에 뭘 쓸까라는 거 고민하는 거죠. 자, 확정 기여형 DC 퇴직연금은 우리 비용 처리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때 쓰는 비용의 계정 과목이 퇴직, 급여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 다만 이게 사무실인지 공장인지 소면서 판매비와 관리비인지 아니면 제조원가인지 영업부 직원입니다.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퇴직급여 500만 원 보통 예금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금액에는 연금 운용에 대한 수수료 1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수수료도 내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은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고요. 자, 이 부분도 영업부 직원과 관련해서 퇴직금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퇴직금으로 들어가는 돈은 여러분 500만 원이 아니라 얼마만 들어가는 게 돼요? 490만 원만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이 500만 원엔 수수료 10만 원이 무엇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면 입력하러 가시죠. 날짜 5월 10일 넣어주시고요. 자, 차변을 먼저 넣든 대변을 먼저 넣든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차변부터 이번에 먼저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퇴직 급여를 입력합니다. 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니까 반드시 몇 번에 있는 800번에 있는 퇴직급여를 선택합니다. 진짜 많죠, 여러분? 그러면 저처럼 치신 분들은 한참 걸리겠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퇴직급까지 치면 그나마 조금 더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806번에 있는 퇴직급여 선택하시고요. 금액은 490만 원 입력합니다. 자, 같은 날짜, 같은 변이니까 엔터 하시고요. 그리고 수수료라고 입력하시면 우리 수수자 들어간 거 모두 검색이 됩니다. 831번에 있는 수수료 비용을 선택. 자, 금액은 얼마이죠? 10만 원 입력. 자, 같은 날짜에 다른 변, 대변입니다. 대변 선택해 주시고 보통 예금에서 줬으니까 103번 보통 예금 넣어주시고 500만 원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 그러니까 우리가 퇴직연금과 관련돼서 확정 기여형 DC다 그러면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시면 되고요. 확정 급여형 DB다 그럼 퇴직연금 운용자산 처리하시면 되겠죠. 네, 그 구분만 잘 해주실 것. 자, 그 다음 5번째 문제 5월 12일입니다. 자, 3월 27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배당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원천 징수는 없는 것으로 가겠대요. 그럼 예수금 계정 과목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럼 3월 27일 날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배당금을 무엇하겠다? 현금으로 주었다라고 하네요. 그럼 현금은 대변에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배당금은 3월 27일 아직 못 줬으니까 우리가 회계처를 다 알고 계신다라면 미지급 배당금 처리했던 거 준 거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부채 계정인 미지급 배당금 상계 처리하시고요. 대변엔 현금을 내보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지급 배당금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3월 27일이라고 주면 여러분은 일반 전표 입력에 와서요. 날짜 며칠? 3월 27일을 입력합니다. 그럼 3월 27일에 갔더니 우리 무슨 부분?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550,
대변에 이익준비금과 미지급 배당금 각각 50에 500만 원 입력된 거 보이시죠? 그럼 우리는 요 500만 원 줬다는 거죠? 누가 봐도 부채인 건 아실 거니까. 그러면 대변에 있던 부채 계정을 차변으로 보내시면 되죠. 시험 문제 낼 때 이렇게 백데이터 다 구축해서 내요, 여러분. 네. 그래서 기존 데이터 없이 그냥 뜬금없이 낼 수는 없어요. 새로 생기는 거 아닌 이상은. 그러면 우리는 돈 준 거 처리하시죠. 자, 날짜는 5월이었으니까요. 5월 입력하시고 일자는 공란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12일 입력합니다. 어느 변을 입력하든 아무 문제 없겠네요. 그럼 이번엔 차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차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미지급 배당금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지급 배당금 265번인가요? 선택해 주시고 차변의 금액 얼마? 500만 원 입력합니다. 자, 제가 이번엔 차대로 넣자겠어요? 자, 같은 날짜니까 엔터, 대변은 4번, 그리고 누구 넣어요, 여러분? 현금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5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번 더 치죠. 그러니까 상대편에 무슨 부분? 자, 현금과 같이 등장하는 부분에 계정들이 딱 하나씩만 있다. 그러면 출금, 입금 치는 게 더 빨라요. 한쪽만 치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차대로 넣으면 양쪽을 입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입력하든 출금 전표 처리하든 감점은 없다는 거고요. 자, 5월 27일 가겠습니다. 자, 27일. 자, 액면가액 1주당 5,000원인 보통주를 증권시장에서 주당 9,000원씩 만주를 발행하고 여러분 증자했다는 얘기네요. 그쵸? 근데 5,000원짜리 얼마요? 우리 9,000원에. 그러면 5,000원 곱하기 만주하면 얼마예요? 5천만 원인가요? 자, 그래서 자본금은 얼마가 된다?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5천만 원 증가. 자, 9,000원에 발행했으니까 우리는 무슨 발행이 된다? 할증 발행이 됩니다. 할증 발행. 자, 그리고 그 금액은 9천만 원에 발행하였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주식 발행에 소요된 인쇄비, 광고비, 수수료 등의 주식 발행비로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자, 그 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통 예금으로 무엇하였다? 입금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9천만 원에서 500만 원 빼고 받았다는 거니까 내 통장에 들어온 건 8,500만 원이 들어왔다가 되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주식 발행비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으로 배웠다? 발행, 가액에서 무엇해라? 차감해라. 그러면 주식은 실제 9천만 원에 발행한 게 아니라 얼마에 발행한 게 된다? 8,500만 원에 발행한 게 되죠. 그러면 우리 주식을 할증 발행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는데 그 주식 발행 초과금이 4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요? 3,500만 원이 되어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더 할 거 있을까요? 자, 지금 우리가 주식과 관련된 부분은요. 할증인지 할인인지 액면 발행인지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주식 발행비가 있으면 발행 금액에서 차감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정리가 끝나요. 그거 꼭 기억해 주실 것. 자, 지금 우선상계 얘기는 별도로 나온 건 없으니까요. 그대로 갑니다. 아이고, 왜 지웠을까요? 펜 기능을 없애야 되는데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통장에 들어온 돈부터 갈게요. 보통 예금으로는 8,500 들어왔죠, 여러분? 그래서 차변에 103번 보통 예금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8,500만 원 입력합니다. 자, 같은 날짜 27일이니까 엔터 하시고요. 대변에 자본금은 액면 금액인 얼마로 기록하셔라. 5천만 원으로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짜이고요. 같은 변이니까 엔터 하시고요.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입력해 주시고요. 그 금액은 얼마이다? 3,500.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 자, 그 다음 7번째 문제. 날짜 28일이네요. 28일. 자, 사채 액면 총액 6천만 원. 상환 기간은 5년이고요. 발행가액은 5,800입니다. 자, 액면가 6천만 원짜리 사채를 5,800에 발행했으니 이 발행은 무슨 발행이 된다? 할인 발행이 됩니다.
자, 납입금은 보통 예금하다라고 합니다. 자, 보통 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라고 했으니까 보통 예금 증가시켜 주시면 되고요. 사채는 항상 액면금액 6천만 원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6천만 원과 5,800의 차이인 부분은 무엇으로 정리한다? 할인 발행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이다? 200만 원이다라는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로 딱 끝내주면 좋은데요. 뒤에 단서가 붙었죠. 그리고 사채 발행비 100만 원은 현금 지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 대변의 현금을 감소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채 발행비는 뭐로 처리할 거냐라는 게 문제가 되죠. 자, 이거는 무엇으로 처리한다? 발행, 가액에서 차감한다라고 여러분은 배우셨죠. 그러면 우리는 5,800만 원에 발행한 게 아니라 실제 5,700만 원에 발행한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200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된다? 300만 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처리를 물어보는 부분. 그래서 사채도 주식하고 똑같이 여러분 사채 발행비가 나오면 발행 금액에서 차감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실 것. 자, 전표 처리하러 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변부터 정리하는 게 빠를까요? 대변이요. 자, 대변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채를 입력합니다. 자, 사채의 금액은 얼마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6천만 원 액면가액. 자, 그리고 같은 날짜에 같은 대변에 우리 발행비 현금으로 주었으니까요. 현금을 입력합니다.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짜 반대편 차변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건 발행 금액 전부 다 들어왔죠, 여러분? 그럼 103번 보통 예금 넣어주시고요. 발행 금액은 원래 발행비가 발생되기 전에 5,800으로 발행했으니까 5,800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자, 같은 날짜에 같은 병이니까 엔터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엇하였다? 사채를 할인 발행하였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이 있든 할증 발행이 있든 항상 선택하실 때 조심하실 건 발행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 꼭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본하고 이게 유사 개념이 있다 보니까 뒤에 가서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아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할 때 할증 발행에 대한 할증 발행 차금 있어 이것도 우선상계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채는 이자에 대한 차이 때문에 할증 할인이 일어났던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관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상계 관점은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상계해야 된다는 얘기는 자본 쪽에서만 있는 거.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자금,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들만 우선 상계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채는 끌어들이지 마셔라.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월 29일입니다. 자, 부산으로 출장 갔던 5월 29일. 자, 전기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던 마도 주식회사의 외상 매출금 중 일부인 2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차변은 결정이 끝났죠, 여러분? 차변은 현금 회수했으니까 차변엔 현금을 증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할 건 뭘까요? 대변에 누구를 쓸까라는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존의 문제를 풀어봤을 땐 대손금이 발생했어요. 대손금이 확정됐어요. 라고 했을 땐 우리 장부에 있는 대손 충당금과 우선 상계하고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 처리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과거에 무슨 처리했던 대손 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무엇하였다? 회수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대손금 회수가 일어난 거죠. 나 못 받게 된 돈이 있었는데 그 돈에 대해서 무엇을 하였다? 회수를 하였다. 무엇으로? 현금으로. 자, 그럼 이 대손금 회수할 땐 대변에 기록하는 건 누구를 쓰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조건. 우리 전기의 대손금인지 단기의 대손금인지 구분하지 마시고 무조건 뭘 쓰셔라? 대손 충당금으로 기록하시면 된다고 알려드렸어요. 대신에 여러분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과 관련되어 있으면 109번을 써야 되고
받을 어음과 관련되어 있으면 111번을 써야 되고 미수금과 관련되어 있으면 121번을 써야 되고 이렇게 코드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이 대손충당금도 반드시 코드는 지켜야죠. 그래서 시험지에 뭐라고 써 있다?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된 돈 중에 200만 원 회수한 거야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코드. 그럼 몇 번을 쓴다? 109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계 처리 잘 해놓으시고 코드 선택 잘못하시면 또 0점. 그래서 반드시 관계 코드도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 그러면 들어갈까요? 자, 우리 입금 전표 처리해도 되는데요. 이번에도 차대로 넣어볼게요. 자, 차변에 현금 101번 넣어주시고요. 자, 금액은 얼마 넣으셔라? 200만 원 입력합니다. 자, 같은 날짜 대변 선택해 주시고요. 대손 충당금 선택합니다. 대손자를 넣어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참고라는 글씨 밑에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은 109번, 받으런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은 111번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 그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109번 갑니다. 스마트A가 6이 없다겠죠, 여러분? 스마트A는 이거 지원 안 해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면 플러스 1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9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금액 200만 원 기록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정리. 자, 그 다음 5월 30일 거 가겠습니다. 자, 부산으로 출장 갔던 영업부사원 김철수. 자, 신규 거래처 코드 303번에 등록해달라고 했네요. 그럼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김철수로부터 내용 불명의 돈 500만 원이 회사 보통예금에 입금됐대요. 자, 보통예금에 입금됐다라고 했으니까 보통예금은 무엇 하시면 되고요? 증가. 근데 내용을 알 수 있다, 내용을 알 수 없다, 내용을 알 수가 없대요. 근데 여러분, 내용을 알 수 없는 돈이 보통 예금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럼 차변은 통장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대변에 뭐 쓸 거냐라는 게 문제죠. 여러분, 내가 내용 불명의 돈을 주었어요라고 하면 지급금이죠. 내가 내용 불명의 돈을 받았으면 수금이죠. 그런데 내용을 알 수 없으니 가짜 붙이시라고 했죠. 그래서 가수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김철수를 무엇해달라? 거래처 코드 등록해달라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거래처 코드 등록하시면서 가수금 처리하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이게 사실상 시험에선 내지만 현실은 이런 일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차변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리 103번 보통예금 입력합니다. 은행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와서 차변에 금액 500만 원 입력하고요. 자, 같은 날짜 엔터, 다른 변이니까 대변 4번. 그리고 가수금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가수금 넣어야 되는데 선수금 넣네요. 자, 257번에 있는 가수금 선택. 자, 근데 거래처 등록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서 신규 거래처 등록할 때 무슨 키를 쓰자? 플러스 키를 쓰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플러스를 누르면 공 5개가 자동 부여가 된다. 자, 이 상태에서 김철수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우리 코드 등록하겠냐고 물어보죠. 근데 코드 몇 번으로 등록해달라고 했냐면 303번. 그러면 여기 105번으로 등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303번으로 고칩니다. 그럼 303 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김철수와 관련된 세부상 넣으라는 건 없어요. 그럼 무엇 하시면 될까요? 여기 303 넣으시고요. 그대로 등록이라고 하는 걸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철수가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등록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코드 자리에 커서를 두시면 아래쪽에 거래처 등록이라는 부분에 303번 김철수가 보이죠, 여러분? 됐어요? 자, 그래서 신규 거래처 등록해 주시고 우리 500만 원 입력하시고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은 내용 불명의 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체크하고자 하는 건 신규 거래처 등록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것 때문에 같이 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은 우리가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서 무엇 할 수 있다? 직접 입력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이런 계정 과목은 안 돼요. 계정 과목은 무조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에 가셔서 직접 등록을 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달 거 입력이 끝났습니다.
이제 6월 달로 6월인가요? 그다음에 여러분 네 6월 달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